네, 지금까지 히틀러도 못 뚫은 모스크바가 뚫릴 뻔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주말 사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유월 충돌까지는 번지지 않고 마무리가 됐는데 김태림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 러시아 반란 사태가 24시간 만에 끝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순순히 철수에 합의를 하면서 다른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공개적인 이유 외에 이면 합의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프리고진이 반란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쇼이구 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모스크바로의 진격을 멈추지 않겠다. 그런데 두 사람은 쏙 빠지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단 말이에요. 이제 러시아 당국이 어떤 추가 조치를 하는지 좀 봐야 실체가 드러날 듯한데요. 앞서 푸틴 대통령이 프리고진과의 알력 다툼에서 러시아 군부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제도권 안에 통제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쇼이구 장관 등을 징계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리고진이 철수하는 모습을 보면은 러시아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 뭐 인사도 나누고 이러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반란을 스스로 조금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까요? 사실 프리고진이 무력 반란을 일으켰지만 러시아 국방부를 이길 것이라는 전망은 크지 않았습니다. 네. 실제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인 체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고 어느 용병 그룹도 프리고진과 함께하겠다며 전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란 승리보다 극렬 저항의 모습으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신변 보장과 함께 바그너 그룹을 지켜야 한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반란 진압은 했지만 이 반란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네, 바그너 그룹이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할 만큼의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군사 반란을 통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방어 체계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난 건데요. 가뜩이나 러시아 내부에 있는 반푸틴과 분리주의 세력에게 푸틴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완전한 통제력은 균열이 있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The strong man who brought Russia back from his knees. I'm thinking all of that doesn't look very convincing anymore. 러시아 정부는 이번 반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요. 내후 외환에 빠진 러시아의 혼란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번 반란이 이 전세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이제 우크라이나와 서방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 섞인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나 말라르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은 러시아의 무장 반란과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서 단계적이지만 지속적인 전략적 진전을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굴욕을 맛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더 큰 위력을 보이려고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집권 이후 최대 굴욕을 당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내부 혼란이 유용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림 기자였습니다.